학교도 그렇잖아요. 무슨 공무원 시험을 본다 하면은 수기와 어떻게 하면 되는지 A부터 G가 다 남들이 정리해 준 게 있잖아요. 일목요연하게. 근데 해외 취업은 그게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것만 있다면은, 그리고 그 순서대로 사람들이 차근차근 따라만 한다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직무 바꾸는 것도 힘든데 국가까지 바꾸는 거 이거 가능한 일인가? 가능한 일입니다. 산 증인이 여기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디자인 해외 취업을 맡게 된 튜터고요. 케일라라고 합니다. 지금 실리콘밸리의 파란 앱 회사에서 프로덕트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어요. 여기는 샌프란시스코입니다. 당연히 그 해외 디자인 취업에 관심 있는 현직 디자이너 분들 혹은 학생분들 들으실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디자이너가 아니더라도 저처럼 해외에서 디자이너로 시작하고 싶은 분들, 그러니까 직무 바꾸는 것도 힘든데 국가까지 바꾸는 거 이거 가능한 일인가? 가능한 일입니다. 산 증인이 여기 있습니다. 그게 아니더라도 이 얘기를 하면서 실리콘밸리의 채용 방식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게 될 것 같거든요. 어떤 실리콘밸리의 채용 전반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이 또 들을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자기 어떤 특정한 좀 구체적인 꿈을 좀 꾸고 가늠하려면 그 구체적인 직무를 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주변에 좀 있어야 그런 걸 좀 가늠해 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그래서 저는 이 강의를 여는 게 진짜 저 같은 사람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여는 것 같아요. 다른 게 아니라, 왜냐면 솔직히 말해서 아까 말했듯이 한국이 적성을 잘 찾을 수 없는 환경이고, 어떤 전공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직업의 폭이 굉장히 적은 환경이잖아요. 그러니까 맞지 않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한국에서 보면. 거기서 탈출할 수 있다는 걸,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거를 말해주고 싶어요. 그 한국에서의 UX 디자이너와 미국에서의 그것이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회사는 어떤 역량을 보는지, 나의 어떤 부분이 강점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회사를 어떻게 알아봐서 어떤 식으로 컨택을 해서 이제 레주메부터 포트폴리오부터 면접부터 그 과정에서 한국인들이 많이 하는 실수는 뭔지, 취업을 만약 하게 됐다면 여기서의 디자이너로서의 커리어 패스는 어떻게 될 수 있는지, 그거를 다 알려드릴 거고요. 제가 준비할 때 원했던 수업이 이런 거였어요. 어느 날 갑자기 실리콘밸리에 가야겠다라고 생각한 건 절대 아니었어요. 학부를 졸업했을 때는 제가 정치외교랑 경영이라는 문과 쪽 일을 했기 때문에 이제 어쩔 수 없이 영업 마케팅이란 일을 시작해야 됐고, 정작 하다 보니까 그게 적성에 잘 안 맞아서 방황을 했던 것 같아요. 스타트업도 가보고 외국계 IT 기업도 가보면서 해외 출장을 갈 일들이 많이 생겼는데, 실리콘밸리라는 현지에 와서 UX 디자이너라는 잡들을 보게 되고, 그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를 보면서 정보를 얻고 이런 길이 있구나 라고 알게 된 것 같아요. 사실 그런 길이 있구나라고 몰랐으면 할 결심도 안 섰을 것 같아요. 만약에 UX 디자이너가 아니라 그냥 그래픽 디자이너나 비주얼 디자이너였다면 제가 아예 꿈을 못 꿨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미대를 나온 게 아니고 문과생이고, 뭐 지금부터 내가 뭐 미술학원 다닐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실리콘밸리 현지에 있는 UX 디자이너들이랑 얘기를 해보니까 그 사람들도 미대 출신이 아닌 경우가 오히려 더 많은 거예요. 단순히 그림을 잘 그리는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 말하는 기획자의 능력까지 필요한 게 미국의 UX 디자이너인 거죠. 내가 어느 정도 할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섰고 좀 승산이 있겠다라는 감이 와서 이제 UX 디자이너를 하게 된 거예요. 실무적인 기술을 많이 보는데요. 실무적인 기술을 본다고 할 때도
한국은 실무를 뭐 툴을 잘 다룬다거나 좀 하드 스킬적인 부분에 많이 치중을 하는 것 같은데 커뮤니케이션을 얼마나 잘하나, 협업을 얼마나 잘하나, 이제 프로덕트의 비전을 얼마나 볼 수 있나, 그 과정에서 주변 사람들한테 얼마나 리더십을 끼칠 수 있나 이런 것들을 좀 더 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툴은 회사마다 다 다르고 익히면 되는 건데 아까 말한 소프트 스킬적인 거는 사실 뭐 1년, 2년 안에 개발하기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실무적인 기술이라고 실리콘밸리에서는 정의를 하는 것 같고, 그리고 그런 일을 할 때 당연히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인지. 저는 사실 한국에서 디자이너로 일해본 경험은 많지 않아서 제 경험에 비추어서 얘기를 하기는 어려운 것 같은데, 듣기로는 한국은 아직도 PM, 기획자, UX 디자이너 이런 식으로 나뉘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근데 미국은 기획자라는 직업이 없거든요. 그냥 PM, UX 디자이너, 엔지니어 딱 이래요. 그래서 소위 한국에서 여겨지는 기획자들의 업무까지 UX 디자이너들이 해야 된다는 거? 그게 가장 큰 차이인 것 같아요. 사실 미국 디자이너들한테 정말 중요한 게 글 쓰는 능력이거든요. 시니어 디자이너들한테 듣는 얘기가 디자인은 정말 뭔가를 그리기 위해서 피그마 같은 툴을 켜기 전까지의 모든 작업이 80%고 막상 뭔가를 그려서 디자인을 만드는 거는 20%밖에 안 된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일하면 일할수록 그게 정말 진짜인 것 같아요. 한국에 있는 디자이너분들이랑 말씀 나누다 보면 결국에는 저는 영어를 못해서 못 갈 것 같아요로 끝나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진짜 본인이 영어를 못해서 못 가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복합적인 이유로 겁이 나는데 그거를 영어에 탓을 하는 것 같아요. 뼈 아파. 아니, 영어도 자신 없고 다른 것도 자신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되게 막연한 두려움이거든요. 그 막연한 두려움은 이해가 가요. 왜냐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아는 게 별로 없고 거기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가까이에서 본 적이 없으니까 실리콘밸리라는 단어에 약간 압도되는 면이 있는 것 같은데 절대 그러지 않아도 된다는 거. 그러니까 영어를 플루언트하게 하는 거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왜냐면 의사소통을 잘한다는 게 언어를 잘한다는 게 아니잖아요. 단어를 연결하더라도 명료하게 얘기를 하고 그런 거를 잘하면 커뮤니케이션을 잘한다고 인정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가기 전엔 정말 영어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막상 오니까 그런 부분은 의사소통에 있어서 크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강의를 여는 목적이 진짜 용기를 주기 위해서거든요. 약간 한국 사람들은 실패에 인색하고 도전에 대한 비용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변명으로 나이를 얘기를 많이 하고. 근데 이제 100세, 200세 시대인데 저는 커리어도 계속 진화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제가 요즘 밀고 있는 말이 있는데 일은 무겁게 생각하되 직업은 가볍게 생각하자. 요즘은 솔직히 직업이 만들어지는 시대잖아요. 그래서 타이틀이나 어떤 R&R이 얼마나 중요한가 싶어요. 저는 정말 이게 인식의 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인식의 차이만 조금 바꾸면 아까 말한 것처럼 기회가 훨씬 더 많을 수 있다? 저도 오늘 인터뷰하면서 느낀 게 많네요. 매니저님도 혹시 몰라요. 진짜 저는 좀 막무가내라도 사람들이 좀 무모한 꿈을 꿔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네, 이제까지 케일라였고요. 수업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통화해요. 네. 바이.